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1경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순위 가장 최상위에 위치해 있는 수려한 합천, 그리고 최하위에 위치해 있는 정관장 황진단이 오늘 대결합니다. 자, 두 팀의 대결 오늘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확실히 최하위에 있는 정관장 황진단 팀이 조금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려한 합천팀은 이번 시즌 워낙 잘 나가고 있죠. 현재 네. 1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정관장 황진단 팀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서 수려한 합천에게 무려 0대5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안갚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상황은 좋지 않지만 오더는 굉장히 재미있게 짜였습니다. 자, 과연 오더 어떻게 짜였을까요? 현재 순위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가장 상위 위치에 있는 수려한 합천, 그리고 최하위에 위치해 있는 정관장 황진단이 오늘 대결합니다. 그렇지만 두 팀의 승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은 3대2 승부가 많았기 때문에 개인 승수는 각 팀이 촘촘하고요. 정관장 황진단 팀이 지금 사이버로와 같은 개인 승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최하위에 있다. 이것은 약간 억울할 수 있는, 좀 합이 잘 안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최근에 또 정관장 황진단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중반전이 아주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정관장 황진단 오늘 오더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자, 1국에서는 윤찬희 선수와 박종훈 선수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네, 두 선수의 첫 만남이고요. 일단 이번 시즌의 성적을 놓고 보면 윤찬희 선수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강자를 많이 만나기도 했지만 평소에 윤찬희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박종훈 선수는 신예 기사로서 4승 4패 준수한 성적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2국에서는 이창호, 이지연, 두 선수의 대결이 성사가 됐는데요. 오늘이 8번째 만남이에요. 네, 현재까지는 이지연 선수가 살짝 상대 전적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번 시즌의 성적이 이창호 선수는 3승 5패, 이지연 선수는 6승 3패입니다. 3국 속기 대결에는 박진솔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자, 박영훈 주장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박영훈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대결, 사실 박진솔 선수 하면 이 바둑리그 속기에서 강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 2승 7패로 부진하고요. 상대 전적에서도 박영훈 선수가 4대2로 앞서 있는 만큼 객관적 전력에서는 박영훈 선수가 약간 유리한 대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국에서는 이동훈 주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안조용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안조용 선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동훈 선수의 대타로 출전했기 때문에 또 이 나이 많은 노련한 선수로서 또 이런 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요. 박승화 선수는 이번 시즌 5승 4패로 자기 몫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5국에서는 최근 기세가 좋은 두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자, 진시영 선수는 최근 4연승 중이고요. 박상진 선수도 2연승 중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번 시즌 성적 진시영 선수가 5승 3패, 박상진 선수가 6승 3패인데요. 이 두 선수가 그렇게 이 랭킹이 높지 않은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적을 기록해 주기 때문에 양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자, 이렇게 한눈에 오더를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정관장 황진단에서는 좀 주장의 빈자리를 느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첫 대결인 1국을 제외하면 2국에서 5국까지의 대결은 전부 수려한 합천팀이 이 상대 전적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특히 박승화 선수가 안조용 선수에게 6승 1패로 앞서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자, 최상위팀 그리고 최하위팀 간의 대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정관장 황진단 최근 2연승 중이고요. 상당히 기세가 좋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기세가 좋습니다. 일단은 이동훈 선수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인지 정관장 황진단 팀에서는 이창호 선수를 제외하고는 전반기에 이 상대팀을 만났을 때야 오더를 완전히 대폭 물갈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뭔가 변화를 주고 전반기에 0대5 패배를 반드시 안갚음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오더입니다. 자, 과연 오늘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수려한 합천 그리고 정관장 황진단이 대결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1경기입니다. 강렬한 이 레드 컬러를 또 상징하는 정관장 황진단, 그리고 파란 컬러를 상징하는 수려한 합천이 대결합니다. 박종훈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우네요. 네. 자, 1국에서는 윤찬희 선수와 박종훈 선수가 만났고요. 윤찬희 선수는 이번 시즌 이 장고대국은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국은 각자 2시간이 주어지는 대국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박종훈 선수가 딱 카메라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네. 이색적인 모습이네요.
이국 장고 대결이죠. 역시 5시에 시작이 됐고요. 이지현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만남입니다. 네, 이창호 선수는 뭐 거의 붙박이에요. 2국으로 많이 나오고 1국으로 가끔 나오고. 네. 이창호 선수는 정관장 황진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장고 자원입니다. 그리고 3국입니다. 박진솔 선수와 박영훈 선수. 두 선수의 상대 전적에서는 박영훈 선수가 4대2로 앞서 있습니다. 네, 하지만 2019년에 있었던 국수산맥배에서의 한 차례 대결을 제외하면 모두가 3년이 훌쩍 넘은 대결이기 때문에 박진솔 선수 입장에서는 뭐 상대 전적은 별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것보단 이번 시즌에 박진솔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항상 바둑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박진솔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 2승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장이 돌아왔습니다. 자, 박영훈 선수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는 다시 주장으로서 달려나가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이번 시즌 6승 2패로 굉장히 좋고 바둑리그 통산 성적을 보더라도 123승 85패, 다승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성적입니다. 이 대결에서 만난 두 선수. 과연 오늘 어떤 대결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저에게 박영훈 선수 하면 바둑리그에서 잘할 때는 잘하고 못할 때는 좀 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기억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통산 성적을 보니까 잘한 적이 훨씬 많네요. 그렇죠. 이 성적을 살펴보니까요. 이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5할 정도는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저랑 같은 팀일 때 한번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못할 때는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박영훈 선수에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박영훈 선수가 벌써 그게 14년 전 일인데요. 2005년에 당시에는 바둑리그가 1장은 1장끼리, 2장은 2장끼리 만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은 팀이었는데 팀의 주장으로서 전승을 했어요. 각 팀의 주장을 모두 연파하고 전승하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2번의 대결을 또 주장전에서 2번 이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중 챔피언스 리그를 가서 이기고 주장전에서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도합 11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 적이 없네요. 네. 얼마 전 또 홈앤쇼핑에 방송을 할 때 이영구 선수의 이 기록을 듣고 한 차례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10년 전 랭킹과 현재의 랭킹이 같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대단한 선수들이 정말 많네요. 박영훈 선수와 이영구 선수 하면은 좀 꾸준하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선수들이고 확실히 노력파 선수들답게 굉장히 롱런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박진솔 선수 성적을 내기 시작한 건 입단 이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바둑리그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올해의 성적은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진솔 선수가 86년생입니다. 사실 승부사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인데요. 특이하게도 이 선수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이때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고요. 한 20대 후반쯤부터 30대에 이른 현재까지 그때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랭킹도 많이 끌어올렸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 어린 시절에는 이 선수가 천재로 유명했는데 좀 늦깎이 그 천재로서의 면모를 과시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약간 부진한 성적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두 선수 올해 6월 한 차례 대결을 치른 바가 있고요. 그 대결에서는 박영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린 시절에 박진솔 선수가 유명한 그런 천재적인 일화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일단 연구생 시절에 10조에서 2조인지 3조인지는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번도 안 쉬고 쭉 올라왔던 것으로 유명하고요. 논스톱으로요? 네, 그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당시 리그전이 펼쳐졌는데 실력 상승이 얼마나 빠르면 그 또래 선수들이나 혹은 선배들을 전부 제치면서 10조에서 9조로 또 9조에서 8조, 그 다음 7조, 6조 이걸 계속 쉬지 않고 올랐던 걸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입단 직전에 영생 막바지 때 박진솔 선수와 한두 번 정도 대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박진솔 선수가 대국하는 모습을 보면 한 1, 2조쯤에 대국하는 모습을 보면 당시 영구생 리그가 각자 1시간 30분이 주어졌는데요. 일단 30분을 넘기는 걸 잘 못 봤습니다. 네. 무조건 한 25분 뭐 이 정도 쓰고 어. 뭐 심하면 한 10분, 15분
엄청난 속기파였습니다. 빠른 손 중에서도 뭐그 정도면 거의 번개손이라고 봐야겠는데요. 네. 그때 박진솔 선수는 뭐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뒀죠. 지금은 그 정도까지 속기파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이 장고보다는 이 속기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반대로 이 박진솔 선수의 천재성에 대응하는 박영훈 선수, 이 선수는 노력으로 유명한 일화가 너무나도 많아서요. 뭐 하루에 70판의 기보를 나봤다거나 입단 직전에요. 또는 이제 그 동료 프로 직전에 같이 공부하는 형들이 이제 다 같이 당시에는 오락실을 많이 갔습니다. 오락실을 갔는데 본인은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사활책을 보면서 형들을 기다렸다는 일화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천재로 유명했던 박진솔 선수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노력으로 일관되게 유명한 박영훈 선수의 대결입니다. 또 박영훈 선수 하면 한때는 이 장고의 황제로 불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또 속기의 비중이 높더라고요. 한때 이번 시즌은 아니죠. 한때 그 1시간 장고대국으로 나와서 지질 않았던 그런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에는 꼭 그렇게 장고로만 기용되진 않고요. 네. 폭넓게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인터뷰에서 본인 역시도 이제는 속기가 좀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중앙으로 덮어 씌우면서 백이 한 칸 띄어서 나오면 그 두 점을 계속해서 좀 압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고압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중앙으로 계속 덮어 씌워가면 그때 흙의 위치가 여기가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깝게 가기보다는 실전처럼 멀리 가고 이렇게 덮어 씌워도 지금 여기에 있는 흙돌과 여기에 있는 흙돌 사이가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덮어 씌울 수 있다면 이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흙이 이 우상귀 젖히고 호구치는 교환을 했잖아요. 네, 이 교환은 공격할 때는 꽤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이곳을 백이 꼭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공격을 위해서 흙돌이 여기에 오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눈목자 또 날일자 이 사이를 백이 가르고 나오는 그런 시점에도 여기 흙돌은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교환을 아낌없이 하고 두 점을 압박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진솔 선수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여기서 상대의 의도는 보인단 말이죠. 한 칸이면 여길 씌우겠다. 또 두 칸이면 이 두 칸 사이를 가르고 들어가겠다. 이게 박영훈 선수의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어떤 천재적인 수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백의 행마가 좀 답답하다고 해서 설마 손을 돌리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거는 제 그건- 생각에는 좀 네.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빛나는 자리입니다. 아, 한 수로 완벽하게 틀어막히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뭔가 백도 이쪽을 나오긴 나올 겁니다. 박진솔 선수 그 방법에 대해 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또 이런 부분에서의 감각이 박진솔 선수가 상당히 좋기로 유명한 것 같거든요. 네, 감각이 좋습니다. 이 선수가 막 그렇게 전투적이진 않아요. 근데 감각이 좋고 좀 빠르게 두면서도 간결한 처리도 잘하고요. 자, 두 선수 여태껏 6차례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 바둑 리그에서의 대결은 딱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네, 2016년 10월에 있었던 대결이었고 박진솔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수려한 합천의 입장에서는 또 지난 10라운드 이 주장의 빈자리가 상당히 크게 느껴졌던 라운드였거든요. 네. 이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조금 주춤하고 최하위에 랭크되어 있던 정관장이 좀 치고 올라오면서 점점 국면이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두 팀이 가장 중요한 라운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정관장 황진단 팀은 가장 최하위에 처져 있는 팀으로서 주장이 빠진 상태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뭐 그것만큼 사기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수리한 합천팀도 현재는 1위에 랭크가 되어 있지만 일단 물가정보팀에게 따라잡힌 상황이고 승수에 있어서는요. 뒤에 이제 줄줄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수려한 합천, 또 지난 2라운드에서 대결을 펼친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출전했던 이 선수들이 같아요. 정관장 황진단은 당시에도 이동우 선수가 좀 부재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팀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상대 팀의 주장급 선수가 빠지면 확실히 좀 운이 좋다. 선수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게 보통 세계 대회가 겹치거나 혹은 뭐 피치 못할 박영훈 선수처럼 갑자기는 아니죠. 네. 결혼을 해서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더에서 한 차례 제외가 되거나 뭐 그런 일을 가끔 이제 선수들이 겪게 되는데요. 딱 그때 상대하는 팀들은 확실히 그 선수가 빠지면서 상대하기 때문에 운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리한 합천팀은 좀 운이 좋습니다. 2번이나 이동훈 선수가 빠진 정관장 황진단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범합니다. 네, 자, 무난한 한 칸 선택을 했네요. 자, 가장 무난하면서도 또 가장 좀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가장 탄탄한 모양을 만들고 있고요. 박영훈 선수가 그냥 씌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 찔러 들어갈 생각마저도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호구 쳐져 있는 돌이 백이 이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백돌이 확실하게 못 살아있는 효과, 혹은 네. 살더라도 뭐 아래쪽으로 괴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 흑의 호구가 절호의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일까요? 박진솔 선수가 받지를 않았어요. 네. 지금 받아주다 보면 바로 여기를 나와 끊었을 때 그때도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쪽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서부터 전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백이 우하귀 쪽을 침투해가자 흑도 한 점을 살리고 나섰습니다. 오늘 박영훈 선수 템포가 굉장히 빠른데요. 박영훈 선수도 사실 토끼파에 속하는 기사예요. 뭐 중국의 선수들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선수들이 중국 선수와 비교를 하면 속기파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만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박영훈 선수 정도면 정상권에서 좀 빠르게 착점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싸움을 걸어갈지 고민입니다. 그냥 여기 자체만 보면 여기를 붙이고 젖혀서 백도를 타게 하는 자세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붙이고 젖혔을 때 흑이 기본적으로 둘 수 있는 자세가 뭐 이런 자세라고 한다면 여기를 끊고 살았을 때 흑의 이수가 원래는 없어야 합니다. 이수가 없어야 중복이 아니지만 지금 있기 때문에 좀 중복의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박진솔 선수가 처리를 할 때 좀 고민이 되는 점은 흑이 방금 전처럼 두던 아니면 뭐 안쪽에서 받고 나서 살려주던 두 가지 모두 흑돌이 두터워질 확률이 높고 흑이 두터워진다면 이쪽을 덮어 씌웠을 때 이 백돌 3점이 좀 외롭습니다. 네. 한눈에 보기에는 백이 처리해야 할 돌이 좀 이곳저곳 많은 것 같아서요. 네. 좀 어려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가면 좋을까요? 자, 귀쪽 붙이는 것이 좀 무거워질 수 있고 또 흙을 두텁게 해줄 수 있다면 혹시 3-3 침입은 어떨까요?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3-3 침입도 부분적으로는 형태가 괜찮습니다. 흑이 이쪽을 받았을 때 날일자를 달리면 이 흑돌이 조금 너무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귀를 둔다면 붙이거나 3-3을 둘 확률이 높고요. 그런데 역시 문제는 이쪽의 처리가 끝난 이후에 네. 흑이 여기를 덮어 씌웠을 때 그때 이제 백돌이 어느 정도까지 공격을 당하고 타개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우하기 처리뿐만 아니라 백으로서는 이 우변의 백돌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예 그냥 중앙으로 한 칸을 띄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넘는 것과 이쪽을 붙이는 것 혹은 뭐 3-3 이런 곳을 맛보는 작전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를 주면 그때 3-3을 들어가고요. 비슷한 맥락일까요? 일단 어떨까요? 비슷하긴 한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듭니다. 자, 붙이는 행마를 보여줬습니다. 흙이 느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요. 네, 여기서 백의 한 수를 더 보고 싶습니다. 박진솔 선수 어떤 수를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뭔가 느낌은 여기 붙인 수가 득이 되려면 여기를 넘거나 했을 때 이렇게 나와 끊는 자세에서 여기 붙였을 때 늘어간 거니까 이제 이 두 점을 버리거나 혹은 뭐 살릴 때에도 여기 끼우는 걸 노리면서 약간 득이 될 수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뭐 이런 작전도 있긴 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나오고요. 넘었습니다. 역시 그쪽에서의 수단을 좀 보고 있던 걸까요? 그럼 이제 박영훈 선수도 애초에 그냥 넘었을 때는 나와 끊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나와 끊지 않고 그냥 귀를 지키는 그런 수법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백이 넘었을 때 중앙에 입구자로 붙여둔 수가 효과가 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뭔가 느낌으로는 계속 찔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곳을 눌러두거나 두 가지 작전이 떠오릅니다. 계속 찔러간다면 좀 어떤 변화도를 그려보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계속 아직 거기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네, 확정은 아니죠. 이렇게 되고 단수 치고 있고 넘고 나중에 백은 이제 여기 늘고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찌르면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이쪽 부분도 이렇게 해서 쭉 돌파하는 걸 보고요. 이런 정도의 자세이기 때문에 백도 두텀을 바탕으로 여기를 밀어서 네. 막을 때 뭐 끊어가는 것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안에서 넘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백이 여기 붙인 교환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선 박영훈 선수가 한번 늘어보고요. 자, 이제 그 이후의 결정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사실 저는 여기 늘어둔 교환이 백한테 여기를 밀려서 이게 득인가 싶었는데요. 그래도 아직 완벽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박영훈 선수의 한 수는 더 봐야겠습니다. 그래야 30초. 실전의 흐름을 예측할 수 둘, 있을 것 같고요. 네. 먼저 먼저요? 밀려는 손길일까요? 먼저 밀었습니다. 지금 박영훈 선수가 어쩜 여기를 누를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그게 좀 싫었을 것 같고요. 박진솔 선수는요. 흙이 그쪽 자리를 눌러가는 게 두터운 자리인가요? 백이 교환을 하는 순간 그 교환만으로도 나와 끊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흙이라면 저는 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백도 여기 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박진솔 선수 밀어갔습니다. 자, 흙도 백의 의도대로 이 호구로 받아주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면 호구의 입장에서 좀 다른 반발 수단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안 받으면 이쪽이 끼우는 게 있기 때문에 받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이렇게 받는 게 무난하고 여길 찔러서 반발을 하면 맞고 끊을 때 이쪽을 끼워서 여기 한 점은 버리지만 바깥쪽에서 돌려치고 나서 여기를 딱 호구 치는 자세가 또 흙의 약점을 끊으러 가는 걸 보면서 제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잘 됐습니다. 네. 내키지는 않더라도 그냥 빈 삼각 형태로요. 네. 네. 꽉 이으면 어떨까요? 여기요. 네. 여기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일단 모양으로는 별로 내키진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선택이
이쪽이나 이쪽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을 것 같고요. 그쪽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를 이어도 백이 이쪽을 이으면 나와 끝낸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진행 흑이 괜찮습니다. 그럼 또 백도 반발을 들어간다면 여기를 이으면 이쪽 부근의 흑의 모양을 보면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백이 이 세 점을 살리면서 이쪽을 이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뚫리면 치받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엄청나게 득입니다. 다음에 여기 건너붙이고 끊어서 상변 쪽의 모양을 만들 때도 그렇고 느낌은 뭐 거의 5집 정도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진행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수의 교환 때문에 전혀 다른 변화도를 그려볼 수 있군요. 자, 박영훈 선수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영훈 선수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 나와서 끊는 반발까지는 좀 어렵다는 의견을 보여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받는 방법에 대해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딜까요? 다른 반발이라면 이제 여기 끼우면 2점은 잡히는데 그걸 반발한다면 뭐 이런 데 밀어서 끼우는 것을 방비하는 이런 건 있겠습니다. 지금 박영훈 선수가 좀 오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박영훈 선수는 어쩌면 이 느는 수를 좀 지나가는 길에 물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박진솔 선수에게 전혀 또 예상치 30초. 못한 이 한 수를 하나, 당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꼬부린 쪽으로 가네요. 꼬부리는 쪽은 효율적이라는 그런 것과 또 한편으로는 백이 여기로 올라왔을 때 여전히 2점과 이쪽 부분에 끊으러 가는 뭐 이런 자리 혹은 뭐 이렇게 붙이는 수 이런 걸 보면 나중에 이 뒷맛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합니다. 당장은 여기로 올라서면 사실 박영훈 선수가 이쪽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흑 2점을 버리고요. 네, 하나, 여기를 둘, 두면 셋, 또 이쪽을 덮어 넷, 씌워서 다섯. 이건 괜찮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백이 그냥 이었을 때 이수와 이수 교환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흐름이 된다면 백의 이수에 대해서 여기를 밀어간 것은 박영훈 선수가 별로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고요. 네, 중앙 쪽 계속 덮어 씌워가면 결국은 안쪽에서 2점은 잡지만 흑이 바깥쪽에서 공략해 가면서 이 모양이 좋습니다. 여기 단수가 또 선수이고요. 초반에 약간 박영훈 선수가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흑은 봉쇄하는 자세를 취해가고 있고요. 인공지능의 평가는 제각각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은 이 4개의 인공지능 중에서 어느 쪽의 평가에 가장 가까우신가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 느낌은 엘프고와 릴라 제로의 중간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네.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꽤나 흑이 득점을 올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대략적으로 제 느낌은 65% 정도? 네, 그 정도를 한번 예측해 봅니다. 네. 확실히 백이 좀 답답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흐름이 되면 여기 들어가 놓은 교환도 없다면 백이 붙여 나올 수 있었는데 그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봉쇄하는 자세가 더 좋아지고 있고요. 네, 자, 백은 흑 2점을 잡아두었고요. 그렇다면 선수도 흑이 가져갈 수 있게 됐어요. 네, 지금 뭐 부분적으로 이런 자리가 크긴 했지만 사실 뭐 이런 데도 너무 좋습니다. 이쪽이 이렇게까지 틀어막고 있다면 여기 벌리는 게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 뭐 이런 자리로 그냥 지금 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0초. 자체적으로 네, 그쪽 갑니다. 자체적으로 뭔가를 건드린다면 사실 후수를 뽑는 게 약간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처리는
좀 중단을 하고 이쪽을 향했습니다. 확실히 흙이 좀 시원시원해 보이는 포석입니다. 네. 자, 면 흙이 다가가면서 또 모양을 키우는 느낌도 있고요. 정말 빛나는 자리로 보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박진수 선수 일단 답답합니다. 이 세 점이 공략을 당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 하변 쪽의 모양이 굳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고민입니다. 집으로만 본다면야 지금도 이쪽에 3, 3이나 붙이는 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현찰인데요. 그렇다면 흙의 모양을 좀 견제하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견제할 때에도 저는 이 백도를 타개하는 게 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 단단해야 초 하나, 다음에 침입을 노릴 수가 네. 있습니다. 넷, 다섯. 네, 느는 교환까지는 될 것 같고요. 이게 보통은 이렇게까지 흙이 모양이 좋지 않다면 백이 이런 데 젖히면 막아야 되고 다음에 호구 치는 게 여기 젖히는 걸 봐서 선수입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길 들어가거나 혹은 흙돌이 이렇게 뭐 좀 좁혀져 있다면 여기 호구 치는 게 늘 있다고 보고 이런 데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타개를 해 나가는 게 정석인데요. 지금은 여기를 붙여서 두면 흙돌을 굳혀주면서 이렇게 타개하기엔 흙의 모양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한 점에 건드리기보다는 네, 역시 박진솔 선수도 이 백돌이 일단은 좀 확실하게 살아 있어야 다음에 침입을 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박진솔 선수 급하기보다는 천천히 따라가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박영원 선수 어딜까요? 박영원 선수 이런 자리 좋아하는데요. 왠지 그 자리 놓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뭔가 대세를 중시한다면 이런 자리도 셋, 좋아 보이고요. 근데 이런 네. 자리는 사실 백이 들어왔을 때 좀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 그쪽으로 가네요. 오늘은 중앙이네요. 박영원 선수가 뭐 장기전에 능하기도 하지만 일단 두텀 쪽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저 자리는 박영원 선수에게 어울리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실리의 화신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바둑이 좀 두께가 생겼습니다. 박진솔 선수의 바둑은 어떨까요? 좀 두터운 편인가요? 둘, 박진솔 선수는 네. 두텀보다는 넷, 좀 쉽게 처리하면서 여섯. 약간 경쾌한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초반에 약간 똘똘 뭉쳤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고요. 박진솔 선수 마음엔 좀 들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흙이 여기를 딱 오니까 우측의 흙의 모양과 좌측의 흙의 모양이 아주 호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반적인 발상은 백이 여기를 붙여서 타개를 해야 합니다. 여기를 두면 끊어서 이 한 점을 호구가 선수라는 것을 믿고 제압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도 아까랑 비슷한 것 같아요. 흙이 한 점을 버리는 작전을 들고 나왔을 때 셋, 넷, 그때 이쪽의 흙의 모양이 전반적으로 너무 넓어서요. 그게 좀 고민이고요. 박진솔 선수 우아기 3-3을 선택했어요. 네, 자, 실리적인 선택인데요. 일단 확실하게 챙기고 시작을 합니다. 자, 박진솔 선수와 박영훈 선수 실리 대 두터움으로 극명하게 갈려가고 있습니다. 초반은 박영훈 선수가 좀 출발이 좋은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잠시 후 이어드립니다. 수려한 합천의 주장 박영훈 선수, 그리고 정관장 황진단의 이지명, 박진솔 선수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하기를 백이 3, 4함을 들어갔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을 때 여기를 흙이 여기를 받지 않으면 끊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둬서 지켰고요. 그러자 날일자를 달리고 막을 때
네, 여기 막을 때 밀어 올린 장면입니다. 30초. 하나, 이제 흙은 막는 수가 당연하고요. 네. 그때 여기를 이어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5, 6, 7, 8, 9. 네, 자, 백이 지켜두는 것까지 정석대로 진행이 됩니다. 흙도 가일수 한 번 더 해야 할까요? 일단 느낌으로는 이쪽 부분을 공격을 가면서 좀 풀어가고 싶긴 합니다. 여기를 흙이 만약 받으면 그때는 정말 여기를 붙여서 백도를 타게 하는 게 양쪽을 다 했기 때문에 약간 중복 느낌도 없지는 않고요. 주변에 흙돌이 강하다면 여기 끊을 때 한 칸 뛰어서 버틸 각오를 하고, 물론 이제 뒷맛은 좀 고약합니다만 30초. 여기 성공을 하나, 가거나 아니면 둘, 이쪽을 건드리면서 셋, 이쪽 부분을 넷, 좀 더 정리하는 5, 그런 건 있을 것 6, 같은데요. 7, 8, 9. 네, 좌악입니다. 백에게 좀 압박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여기 백도를 공격을 가다 보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뭐 호구 치면 이렇게 날짜까지 들어가고 백 이런 데 붙이면 늘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여기가 두어지면 두어질수록 여기 끊는 뒷맛은 약화됩니다. 좌측의 백돌이 약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여기 끊는 것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 실리를 챙기면서 백의 공격도 바라보는 좀 더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가르가 나왔고요. 네, 그쪽부터 물어보네요. 흐름이 조금 안 좋은 박진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흙에 좀 얇음을, 약점을 찔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은 나와 끊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역시 나와서 끊는 것이 일감일까요? 30초. 하나, 둘, 되면 나와 끊어야죠. 넷, 5, 6, 약간 뒷맛이 고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9. 손 뺐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다음에 여기 맞으면 백도 위태위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도 제 생각에 박진솔 선수가 지금 시점에서 뒤로 내뺄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길 끊어간다던가 아니면 이쪽을 계속 뭐 30초. 밀어간다던가 해서 이쪽을 둬야 합니다. 네. 끊어갑니다. 자, 반격할 타이밍일까요? 자, 박진솔 선수 끊어갑니다. 어차피 한 칸 띄어서 지금도 받겠죠. 네, 여기서 박진솔 선수가 이쪽의 흙의 모양을 어디까지 깎아 들어갈지 중요한 승부처 장면입니다. 자, 백으로서는 이 부분을 좀 선수로 처리한 이후에 또 이 좌악이 백돌로 손을 돌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꿈 같은 그림이긴 할까요? 근데 선수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30초. 하나, 뭐 그렇게만 처리된다면야 그거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네. 5, 박영훈 선수도 그렇게 여섯, 호락호락하게 만들어주지 않겠죠. 네. 8, 9. 지금 박진솔 선수가 야, 이쪽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있고요. 이쪽 보고 있는 것 같죠. 백은 이 끊어둔 한 점을 직접적으로 좀 살리고 나와야 할까요? 여기를 움직이면 흙도 여기 끊는 것을 방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다음에 이런데 한 칸 띄면 붙이는 걸 보기 때문에 흙도 또 받아야 합니다. 하나, 둘, 여기나 여기를 받게 되고요. 넷, 항상 이런 정도는 다섯, 백이 가능한데 7, 8. 이게 오히려 이런 형태를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차피 중앙 쪽으로 지금 저렇게 끊어가는 자세가 흙이 싸워야 할지 아니면 그냥 한 점을 버려야 할지 약간 애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흙이 단수를 선수로 할 수도 있었던 자리였는데요. 둘, 그
그 자리를 백이 네. 반대로 다섯, 두고 나왔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맞고요. 끊어가겠죠? 자, 이때 이 흙 한 점을 살릴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박진솔 선수가 노림이 또 있습니다. 여기가 자세히 보시면요. 끊어지진 않는데요. 여기를 호구 치면 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때 여기를 늘면 여기를 나와 끊는 것과 이쪽을 나와 끊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커버하는 수가 유일한 한 수가 이 수입니다. 그런데 백돌이 여기에 있다면 지금도 나와서 이렇게 끊는 게 이제는 가능해지고요. 하나, 아, 축장문이 안 되고요. 네. 넷, 이런데 다섯, 나갔다가 여섯, 일곱, 여기마저 여덟, 백돌이 온다면 그때는 여기 끊어지면 흙도 열, 네 번 난리 납니다. 남았습니다. 그럼 이 두 점을 잡는 것과 여기 끊는 게 맛보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흙의 활로가 모두 채워져 있으니까 좀 운신이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박영훈 선수 고민합니다. 여기 뒷맛이 나쁘다는 것이 더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점을 버리는 편이 저는 나은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싸움으로 가서는 30초. 흙이 하나, 별로 좋은 싸움 같지가 둘, 않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부분의 약점이 또 아홉, 신경이 쓰입니다. 3번 남았습니다. 아, 네, 박영호 선수 약간 곤혹스러워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졌지만 서로 기세 충돌이었던 흙은 이쪽을 연타하고 백은 여기를 연타하는 이 과정에서 박영훈 선수가 약간 다음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초읽기 2개를 사용했습니다. 자, 박영훈 선수 어느 쪽을 선택을 할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고요. 네, 아예 결정하는 것을 미뤄뒀습니다. 네, 좌측으로 갔습니다. 느낌은 지금도 그냥 아예 눈 딱 감고 여기 가버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각각 2번씩 연타했던 이 자리를 각각 3번의 연타로 바꿔버리고 싶습니다. 여기를 가면 이건 뭐 박영 선수도 내친 걸음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데도 가고요. 셋, 그럼 네. 백은 다시 여기 공격하고 다섯, 여섯, 그렇게 될 텐데요. 일곱, 여덟, 아홉, 받아줍니까? 자, 흙의 수에 대해서 응수를 했는데요. 자, 이 수는 이 백의 약점을 좀 보강을 하고 있는 의미인가요? 여기를 그냥 막기에는 좀 흐름이 당한 것 같으니까 여기를 붙여서 나갈 때 이렇게 막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진솔 선수 한 번 더 반발하는 그림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셋, 박진솔 선수 생각은 이거 같아요. 그냥 여기가 다섯, 흙이 먼저 일곱, 둬도 좀 여덟, 괴롭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흙이 먼저 두더라도요. 네, 흙이 두더라도 한 점을 버리긴 싫고 나가는 것은 여기 한번 나간 다음에 이쪽 늘고 여기 호구 치는 거 노리면 좀 맛보기 같고 그 두 선수가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둘 데가 없어서 박영원 선수는 이쪽에서부터 전단을 구하고 있고요. 두다 보면 그때 이제 어떻게 둘지가 결정이 나겠죠. 그리고 박진솔 선수는 흙이 둬도 별게 없다 보니까 그냥 여기를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보면 두 다섯, 선수가 의견의 여섯, 일치를 봤다고 일곱, 봐야겠네요. 여덟, 아홉, 자, 박영훈 선수 백에 붙이는 돌이 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씌워 갔고요. 그래프가 오늘 두 선수가 한 수씩 둘 때마다 계속해서 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정답이 없는 분야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 수 한 수가 힘겨운 상황이고요. 인공지능의 성에 차진 않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쉬웁니까? 여덟, 아홉, 이건 뭐 쉬웠다고 해야 할지 아닐지 조금 더 완만하게 씌워갔어요. 한 칸 아래로 갔다면 확실히 쉬어가는 변화였을 네. 텐데요.
지금 여기 붙여서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 이런 데 끼워서 한 점을 잡으려고 하면 흙이 여기 늘어서 이런 모양은 흙이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우측은 박영훈 선수가 원한다면 이런 단수는 확실한 선수이고 여차하면 여기까지가 선수로 듣는다고 봤을 때 나가면 지금 전체를 공격할 생각이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대마 사냥이었을까요? 뭐 그런 느낌도 없지는 않습니다. 박영훈 선수가 일직선으로 잡으러 가는 공격은 사실 잘 선보이진 않는데 지금 우측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막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근데 끼우는 수요. 박진솔 선수도 좀 추위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끼우는 수는 그래도 흙이 느는 자세가 좀 좋아 보여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아니면 여기서도 일곱, 박영훈 선수 혹시 추격해 여덟, 갑니까? 아홉, 추격해 들어갑니다. 이거는 여기 있고 추격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이렇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공격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박영훈 선수의 컨셉은 추격자인가요? 네, 일단 뭐 중후하게 추격하고 있고요. 평소보단 좀 더 공격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약간 화나 있어요. 네, 좀 공격적입니다. 아니면 신부에게 좀 멋진 승리를 그냥 일반적인 승리가 아니라 멋진 승리를 좀 보여주려고 하나요? 30초, 나, 아니면 또 자리를 비웠던 것이 오늘 좀 마음에 걸렸을까요? 여기 들여다보는 거, 네. 여기 막은 수, 이수 실수 아닙니까? 이수는 사실 한눈에 봐도 좀 이상해 보이는 교환인데요. 박영훈 선수가 이 들여다보는 수가 바로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제격이라고 봤을까요? 모양이 워낙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면 두 점은 분명히 잡힙니다. 근데 두 점은 잡히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밀고 이렇게 두면 두 점은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으면 여기 둘 때 이렇게 둬서 이게 30초, 사는지도 의문이고요. 하나, 둘, 셋, 넷, 그렇다고 여기를 다섯, 이을 수도 여섯, 없고요. 일곱, 이어야 여덟. 하니까 거기 뒀어요? 됩니까 진짜? 아예 그냥 여기로 막고 잡으러 가도 이게 됩니까? 이거 정말 전체를 잡으러 갈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그 형태보단 그쪽 막는 게 좀 더 좋네요. 그래서 백이 여기를 두면 그때는 끊어두고 따낼 때 그때 흙이 이쪽을 막거나 여기를 둬서 이렇게 추격하면 안에서 백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럼 여기 이을 수밖에 없고 여기를 두면 아까 하나 밀리고 이렇게 잡으러 가는 자세보다도 더 좋습니다. 자, 박진솔 선수의 위기로 보입니다. 어느새 인공지능도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네. 그렇다고 이 두 점을 안 잡으면 여기 이어도 막히기 때문에 두 점을 안 잡고 나가면 여섯, 여기를 일곱, 당합니다. 여덟, 이 순간 백이 여기를 막아서 건드린 게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지금 박진솔 선수가 갑자기 바둑이 많이 꼬였습니다. 급하게 손을 돌린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네. 이렇게 잡아주면 나중에 나가는 교환을 갔을 때 그때 이 교환이 조금 악수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30초, 흙이 여기 하나, 단수치고 미는 수를 좀 더 쉽게 둘 수도 있습니다. 넷, 다섯,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다면 흙의 뒷맛이 사라지니까요. 여덟, 네. 아홉, 열, 두 번. 여기서 맞아요. 여기서 장구했다는 것은 여기 막는 거 바꿔치기 본다는 건데요. 여기 틀어 막고 끊으면 뭐 이런데 한 칸 띄고 뭐 단수 치고 이런 거 봅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안 받은 것은 바꿔치기 염두에 두는 겁니다. 지금 박영훈 선수 좀 계산에 들어갔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이 우변의 흙과 좌변의 백은 이 덩치부터 다르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시간을 한번 보내고 일곱, 여덟, 사실 지금 흐름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지금 모험을 하지 않아도 좋기 때문에 굳이 거대한 바꿔치기를 했다가는 판단력에서 좀 미스가 나는 순간 국면을
좀 그르칠 수 있습니다. 자, 박경원 선수 초읽기 한 번을 사용했는데요. 자, 결국 안전하게 받아두는 쪽 선택했습니다. 자, 좌변. 자, 이제 박진솔 선수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 그러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30초. 처리가 쉽지가 않아요. 둘, 대책이 안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자, 끊어서 전단을 구합니다. 확실히 뭐 저수가 돼서 둔다라는 느낌보다는 다른 게 잘 안 돼서 둔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네, 그만큼 백은 자,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흙이 늘어서 둘지 30초. 하나, 둘, 셋, 넷, 느는 게 다섯, 일감이긴 하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신중합니다. 지금은 흙이 싸움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지금같이 뭐 여기저기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 수 삐끗하면 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흙이 백도를 쉽게 타개를 시켜주면 그때는 백도 곳곳에 실리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박경원 네. 선수 이제 마지막 다섯. 초읽기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래쪽이요. 가장 안전한 수이긴 한데요. 여기를 늘었을 때보다는 여기를 하나 단수 치고 이렇게 밀었을 때가 이 3점 쪽 뒷맛은 좀 안전한 감은 있습니다. 여기를 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봉쇄는 쉽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백이 이쪽 부분을 붙이고 뭐 이런 데 젖혀서 뒷맛을 노렸을 때 흙도 껄끄럽습니다. 자, 방금 살펴봤던 마지막. 그림대로 백은 하나, 안에서 좀 둘, 사는 셋, 삶을 도모해봐야 할까요? 지금 다섯, 그쪽을 노리고 있고요. 일곱, 여덟. 네, 냉정한 선택을 하네요. 지금 바깥쪽에서 한 점을 살리는 것은 여기 앞서 말씀드린 붙이는 게 중국식 뒷맛이 고약하다 보니까 이 2점을 확실히 살려두고 만약 여기 이으면 그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붙이는 게 이렇게 두고 이을 때, 젖힐 때 뒤로 막아도 여기 2점만 살려놓는다면 그때는 안에서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형태가 안에서 한 점은 잡았지만 하나, 한 집밖에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요. 네. 자, 박진솔 선수 장문으로 흑한 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끊어지면 어떡하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백이 입장에서는 여기 끊어지면 이제 이쪽은 다 버리고 다른 곳에서 이득을 찾아보겠죠. 일단 박영원 선수가 좀 안전한 길을 선택을 했고요. 네. 박진솔 선수가 버텨야 되지만 흙이 뒤로 한번 물러섰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고 버티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나오다가 덮어 씌우고 둘, 백돌이 여기 없는 넷, 상황입니다. 넷, 붙이면 있고 다섯, 이렇게 했을 때는 여섯, 안에서 백돌이 다 잡히기 때문에 여덟, 아홉. 중앙 쪽을 받았습니다. 네, 자, 박영훈 선수도 끊어서 잡아두었습니다. 뭐 이런데 들어가고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를 두고 나서 찝어서 활용하는 것과 여기 붙이고 젖히는 뒷맛 이런 걸 본다면 아직은 그래도 국면을 좀 더 복잡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흙이 한 번 더 지켜서 이렇게 다 집으로 굳어지는 순간 이것은 박영훈 선수의 종반을 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진솔 선수 침투합니다. 흙에게 모두 실리로 내어줄 수는 없고요. 자, 하변 이 부근에서 좀 전단을 구해봐야겠습니다. 저런 데 오면 일단 껄끄럽습니다. 박영훈 선수가 이 중앙으로 틀어막을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이런 데를 코붙임을 해서 이을 때 뭐 이쪽으로 흙이 마지막 이제 타고 하나, 나오는 둘, 그런 네. 그림을 좀 그려봐야 네. 될 것 같고요. 5, 6, 7. 붙임 갔어요? 됩니까? 자, 박영훈 선수 붙여갔습니다. 자, 봉쇄 될까요? 그래서 좀 위험한 수일 수 있는데요.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나서 나가면 끊어야 여기 붙인 수가 의미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뒷맛이 굉장히 고약한데 지금 여기를 수익기로 견딜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여기가 백이 여기를 두고 10초. 하나, 둘, 뭐 이렇게 아래쪽을 이었을 네. 때도 마찬가지고요. 5. 뭐 나오는 건 있지만 당장 축장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약점을 노리고 여기 이으면 끊고 돌리는 것까지 선수인데 이제 이것은 그래도 수상전이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유리한 입장에서 여기까지 붙이는 것은 좀 놀라웠습니다. 이건 좀 떨리는 싸움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러고 안 끊으면 이상하죠. 9. 이러고 안 끊어요? 이것은 약간 중간에 작전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박희원 선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 물러서는 쪽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로 간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작전이 한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는 엄청나게 따라잡았어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꽤나 절망적인 그래프 수치였는데요. 자, 이제는 거의 반반까지도 회복을 했습니다. 박영훈 선수 뭔가 좀 작전의 변경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두더라도 이 정도의 자세가 안 나옵니다. 근데 흙이 둬서 이 정도의 자세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 붙인 수는 역시 반대쪽을 붙이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행마를 하면서 틀어 막을 생각을 아예 버리고 9. 그렇게 진행을 시켰어야 하는데요. 지금 박진솔 선수가 이쪽에서는 확실히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노인수가 어땠을까요? 평가가 좋지 않네요. 네. 중앙 쪽에 빠지는 게 일단은 너무 두고 싶은 자리였는데 뭔가 이쪽 추천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여기는 제가 애초에 흙이 여기 갔을 때부터 두고 싶다고 말씀드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좋은 자리였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그 자리 놓치지 않죠. 그 단수에 대해서 나가고 밀고 여기 미는 것도 흙이 걸리라면 사실상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 단수 치는 게 두터운 자리입니다. 네. 박영훈 선수를 보면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이 실수를 하더라도 이 회복해서 돌아오는 그 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냉정합니다. 확실히 끝내기가 강하고 후반이 강한 선수들 냉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그랬고요. 네. 나연 선수도 그렇고 둘, 박영훈 선수도 냉정함에 네. 있어서는 일가견이 다섯. 있습니다. 6, 7, 8, 9. 자, 이제는 뭐 화변 쪽 미련 없이 선수를 했습니다. 자, 중앙의 백도를 어떻게 다시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밀어가고요. 좀 차단의 자세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특히 돌바람은 이제는 오히려 백쪽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인공지능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하변에서 피해가 크다고 가장 크게 보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백이 제압한 흑돌의 집 모양을 빼면 사실 흙집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초에 자세가 흙이 원래도 집이 많이 나면서 백도를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말이라면 별로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백이 여기도 안전해지고 여기도 다 두터워지다 보니까 안 받을 수가 없게 됐네요. 사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자리인가요? 네. 바깥쪽의 형태가 조금 상관이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붙이고 막을 수 있는 이 교환만 되어 있다면 막고 잡으러 갈 때 이렇게 두면 이건 빅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지만 하나, 이런데 교환한 자체가 확실치도 않을 뿐더러 이 교환과 여기 당하는 것만 해도 이미 일곱, 그 한 수 가치가 있습니다. 여덟, 아홉, 네, 자, 박영훈 선수 우변 쪽 흑돌에 대해 가해수를 해뒀고요. 자, 박진솔 선수는 이제 좌상귀 굳힘음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박진솔 선수가 초반에 밀린 다음에 좋았던 순간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제는 사실상의 5대5 승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많이 따라잡았다라는 느낌이잖아요. 네. 넷, 그런데 박진솔 선수의 제스처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곱, 원래 여덟, 박진솔 선수가 약간 아홉, 비간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박영훈 선수가 워낙 느긋하게 두고 있어요. 지금 형세는 분명히 엄청나게 추격이 됐는데 워낙 느긋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역전인데요. 그런데도 박영훈 선수는 또 느긋함을 보여주고요. 그런 모습이 박진솔 선수로 하여금 좀 어떨까요? 조급하게 만들 수도 있을까요?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둑을 두는 프로 선수들도 박영훈 선수와의 끝내기 승부는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기 때문에 좀 승부를 서두르게 되고 왠지 박영훈 선수가 느긋하게 두면 좀 나쁜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인공지능 그래프는 팽팽합니다. 오늘 독수 많이 나와요. 오늘 박영훈 선수 평소보다 좀 파이팅이 넘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백돌이 이렇게나 많이 놓여 있는데 그 자리를 붙여갔습니다. 여기 어떤 막는 의미일까요? 것은 늘어서 중앙 쪽으로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안에서는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찝는 게 선수가 되고 여기 치받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뭐 완벽한 자세는 아니어서요. 근데 저는 이제 이수가 놀라운 게 백돌이 이런 데만 있어도 방금 전처럼 됐을 때 살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노리고 이쪽 붙여가고요. 아마 박영훈 선수가 뭐 이수로 인해서 잡았다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요. 백도를 공격하면서 흙이 이런 데를 젖히더라도 이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면서 하나, 강력한 공격이 들어가고 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정말 이게 득인지 잘 모르겠어요. 백도 여기 젖히는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손이 가고 있는데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같습니다. 여기서 박영훈 선수가 계속 어떤 공격을 해갈지요. 자, 어떤 수단 준비하고 있을까요? 자, 베개에 젖혀가는 자세가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박영훈 선수가 딱 공격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형세가 요동을 치기 시작해서 지금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확실히 계산으로 유명하고 셋, 후반에 유명한 네. 박영훈 선수의 공격이기 다섯, 때문에 어떤 모습일지 여섯, 궁금합니다. 일곱, 여덟, 오늘 뭐 독수가 아니면 두질 않습니다. 오늘 이 평소보다 유난히 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영훈 선수입니다. 자, 과연 박진솔 선수의 돌에 대해 어떻게 공격해 나갈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계산의 박영훈이 아니고요. 이 공격의 박영훈인 것 같습니다. 공격이라는 단어가 부족할 정도의 어떤 독함이 느껴지는데요.
박영훈 선수가 여기를 젖혔습니다. 이제 수순이 빠르게 진행이 돼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여기를 젖히는 독수를 두니까 박진솔 선수의 대처가 좋았습니다. 바깥쪽으로 단수를 쳤고요. 이 젖힌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으니까 여기 호구 쳤습니다. 이 교환은 원래 되는 자리라고 봤을 때 박영훈 선수가 여기를 잇고 백에게 이곳을 허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중앙을 잡아도 좌변 쪽에서 워낙 당했다고 보고 하나, 호구를 쳤고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하고 넷, 잇고 이어간 장면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단수 치고 있는 것은 뭐 아홉, 필연인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아, 공격은 실패라고 봐야 할까요? 네. 중앙 접전에서 별다른 공격이 없었고 흙의 모양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백도 돌을 모두 연결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뭐 계속 실리해요. 박진솔 선수. 네, 오늘 늦추질 않네요. 이제는 박진솔 선수도 들어놓은 보험이 있습니다.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되면 거의 선수죠. 이쪽 타고 나가는 게 좋으니까요. 나중에 흙이 두 텀을 바탕으로 공격을 들어가는 상황이 나와도 최소한 여기 막는 것만 선수가 된다면 여길 찝어서 이쪽 부분 끊는 걸 보고요. 받을 때 마지막 살고자 합니다. 하나, 둘, 그때 이제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둬야 되는데 끊는 순간 이쪽 끊는 걸 노리고 받으면 여기 젖히는 반격이 생깁니다. 네. 위급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사는 수단을 남겨뒀네요. 그렇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것으로 승부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 막는 것조차 선수가 안 되게 중앙에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당장은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받았고요. 자, 중앙에서 이 박영훈 선수의 공격이 마무리되니까요. 그래프는 어느새 백쪽으로 꽤나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반 이후에는 박진솔 선수의 타계가 다섯, 환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이 흑돌이 좀 무거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네. 중앙을 밀어갑니다. 지금 오히려 박진솔 선수가 심판 한 바둑을 두고 있는데요. 뭐 타겟뿐만이 아니라 그냥 실리도 최대한 벌어들이고 여기를 붙이고 젖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역습을 가하면서 늘면 나중에 이제 이쪽을 막아서 앞서 말씀드린 그 사는 곳을 남겨두고 마지막 그 다음에 하나, 진행을 시킬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히려 그쪽을 밀고 나오네요. 여기 막을 것 같아요. 막고 계속 돌파하면 반대쪽 젖혀서 흙이 어디를 두더라도 여기를 두면 잡히기 때문에 흙은 잊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때 이런 정도로 이제 모양을 갖춰가면 이제 중앙의 모양을 지었고 여전히 백돌이 여기 있다면 이수가 성립을 합니다. 네. 그 좁은 틈에서도 안형이 만들어지네요. 마지막 하나, 둘, 네, 그래서 그냥 교환 자체만 시키고 다섯, 다시 뒤로 가고 있는 여섯, 박영훈 선수의 손길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이러면 이제 있고 흙도 여기를 틀어 막고 그 다음에 박진솔 선수가 이쪽을 이제 살리는 그걸 당장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살기 전에 이런 데를 둬서 끈으로 오면 그때 살거나 그런 쪽이 낫습니다. 30초 하나, 결정을 하네요. 여기까지는 진행이 될 테고 이제 여기서 중앙 쪽을 어떻게 행마할지요.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이 자리나 이 자리 등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은 항상 안에서 살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그래프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리키는 이 원인이 뭘까요? 이 실리 면에서 좀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나요? 집으로 백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죠.
상변 쪽의 가능성을 좀 높이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정가로만 보면 만만치 않네요. 확정가로만 보면 흙집도 여기가 워낙 커서요. 마지막 여기만 한 하나, 55집이 나고요. 둘, 셋, 넷, 다섯, 흙집 중앙을 제외하고 여섯, 한 63집 정도 납니다. 여덟, 중앙에 집이 난다면 지금 당장에 그 확정가로는 한 5집 정도? 그럼 한 68집까지 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백선이기 때문에 백이 네. 먼저 이런 데를 있거나 상변에 집을 낼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박진술 선수도 이 흙의 모양을 좀 깎으면서 오히려 이 백의 집을 넓히는 듯한 그런 수를 선택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수로 백이 여기만 이었어도 나쁘진 않습니다. 백이 약간 좋은 채 끝내기 승부로 갔을 것 같은데요. 박진솔 선수가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흑에게 이 붙임수를 강요하고 있고요. 여기를 붙여만 준다면 이 교환은 백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자,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 격차를 벌려두겠다는 둘, 이야기군요.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은 일곱, 박영훈 선수도 이제 반발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네. 또 가만히 앉아서 받아둘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박진솔 선수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하네요. 이쪽 부분에 좀 약점이 있다고 보고 이 백돌은 앞서 말씀드린 그 보험이 있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흙이 여기 끊어도 항상 안에서 살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중앙 쪽의 뒷맛을 노렸을 때 이런데 만일모가 젖히는 걸 봐서 선수이고요. 여차하면 나중에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끊었을 때 3점을 잡는 것과 이런데 가르는 것 흙도 중앙의 형태가 그래서 굉장히 얇습니다. 네. 둘, 셋, 자, 또 차단하는 듯한 모습을 취해 갑니다. 백은 가만히 그냥 살아두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좀 살기 전에 무언가 좀 건드려 보는 편이 좋을까요? 항상 이런 자리를 이런 형태로 괴롭게 살아야 될 때면 늘 살기 전에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30초. 지금도 이제 가능하다면 뭔가 해보고 싶고요. 일단 중앙 쪽의 흙 모양을 다 깨고 그 다음에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진수 선수 한 칸으로 뛰었고요. 흙의 그물망도 튼튼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보통 이 다섯, 프로기사들은 여섯, 이 대마가 일곱, 죽을 거라고는 잘 여덟.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잡히죠. 네, 얼마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네. 네, 박영호 선수 차단을 했습니다. 자, 박진솔 선수가 어느 타이밍에 이 돌을 살아둘지. 계속 끊어간다면 일단 합니다. 지금 이쪽의 교환만으로도 이런데 호구 쳤을 때 흙의 형태가 아주 거북해졌습니다. 이런 거 하면 이제 초반에 저희가 살펴봤던 이쪽 끊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이 맛보기고 흙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선 이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 형태대로 가는데요. 지금 뭐 백이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준 선수이고 돌파하는 자세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쪽은 흙이 한 번 정도는 더 지켜둬야 안전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합니다. 바로 살지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중앙을 건드릴지요. 백은 그냥 사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가장 일반적입니다. 지금은 흙돌이 하나, 여기도 오고 둘, 여기도 오고 두터워졌기 셋, 때문에 넷, 손 빼는 다섯, 것은 위험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자, 남았습니다. 박진솔 선수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라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조금 더 해볼까 하는 이 네,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또 그런 부분에서는 냉정하니까 바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라고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뭔가 이득을 볼 곳이 있다면 중앙을 젖혀간다거나 이수 아니면 마지막 뭐 이런데 하나, 귀 쪽에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치받아서 늘고 네. 그 다음에 사는 다섯, 이런 걸 이야기할 수는 여섯, 있습니다. 일곱, 여덟, 그냥 사네요. 자, 안전하게 살아뒀습니다. 지금은 그냥 사는 게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박진솔 선수는 오늘 유독 한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불리하다고 보는 것일지 아니면 약간 엄살성 한숨일지요. 근데 평소에 박진솔 선수의 모습을 보면 엄살보다는 실제로 좀 형세를 비관하는 그런 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도 유리하지만 유리하다고 안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큼 이 좌중앙에서의 전투가 아직까지 박진솔 선수의 머리에 남아 있을까요? 처음에 워낙 괴롭게 시작을 했던 구미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로 선택의 기로에서 박영훈 선수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천하의 박영훈 선수가 이 정도면 됐다라는 식으로 쉽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약간의 압박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박영훈 선수가 바둑 두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 여행에서 아무래도 기력을 너무 많이 회복하고 온 것 같아요. 좀 성난 바둑을 두고 있죠. 네, 또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이 지금은 확실히 좀 실패 상황입니다. 둘, 박영훈 네. 선수가 평소와는 네. 다른 조금 맞지 않는 다섯, 옷을 입었기 여섯, 때문에 그 공격에서 좀 일곱, 실점을 했습니다. 여덟, 아홉. 이쪽에 열붐이 있지만 지금 그쪽을 받고 있을 시간은 없고요. 여기를 끊어 잡을 때 박진솔 선수가 여기를 먼저 한번 좀 찔러볼지 아니면 그냥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고 이 부분을 좀 탄탄히 지키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 바둑 끝내기 승부가 되겠습니다. 백이 약간 유리한 채 끝내기 승부로 돌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에서 오히려 살러 갔어요. 이것은 약간 판세를 흔드는 박영훈 선수의 작전입니다. 중앙이 좀 얇긴 하지만 당장은 백도 못 살아있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이렇게 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뭔가 바둑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 한 점을 끊어 잡는 것보다 집으로는 득입니다. 집으로만 본다면 아까 그냥 한 점을 끊어 잡고 백이 여기를 받았을 때와 마지막. 비교했을 때 백집이 한 11집이 줄어들었고요. 흑집이 3집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흑이 얻은 것이 14집이고 대신에 이제 이쪽에선 피해가 좀 있습니다. 한 점을 잡았을 때와 지금 백돌이 여기 이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집. 여긴 5집 손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만 한 9집 정도? 9집이 조금 얇네요. 게다가 지금 이게 있네요. 여기 하면 내려서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먹여줘서 패가 나기 때문에 여기 붙이는 게 있네요. 그럼 9집보다는 훨씬 안 되고요. 한 7집 정도? 집을 한 7집 마지막. 정도 득을 하나, 보면서 둘, 이제 두 텀을 좀 잃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박영훈 선수는 이 편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백일단의 네. 사활도 아직은 미생이니까요. 좀 다섯, 백이 여섯, 후수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흑이 우중왕 쪽 약점도 지킬 수가 있잖아요. 좀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애초에 여기 끊어 잡았을 때는 흑이 선수였기 때문에 백이 집으로 둔다고 해도 백이 한 번 더 가일수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뭐 이런데 젖히는 게 이제 강수가 될 것 같고요. 쉽게 둔다면 이제 여기 정도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집으로 7집 정도 손실이 있었지만 마지막. 백이 여기를 두는 하나. 것도 둘, 거의 뭐 그 정도 가치는 있어 보이기 네.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서 박영훈 선수가 여기를 산 것이 인공지능의 마음에는 좀 들지 않는 것 같고요. 쉽게 처리해도 약간 덤이 부담스러운 형세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갔어요. 이제 박진솔 선수도 가일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곳 흑의 약점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백의 돌은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를 두면 좀 괴롭긴 합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공격을 들어가면 괴롭긴 한데 잡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기 두고 하나, 연결하는 것과 안에서 사는 게 맛보기입니다. 근데 이 교환만으로도 집으로 크게 당했기 때문에 여섯, 박영훈 선수가 이 호구친수에 대해서 이 흑도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쪽의 승부로 가고 있고요. 박진솔 선수가 쉽게 해도 약간 좋은데 실전은 좀 어렵게 갔습니다. 박진솔 선수는 아무래도 이 중반 끝내기에 돌입하기에 앞서서 조금이라도 이 격차를 벌려놓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안에서 살기보다는 째고 나가는 게 저수가 통한다면 중앙 쪽의 흑돌을 훨씬 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은 사실 이 흑돌과 이 흑돌이 연결되느냐 끊어지느냐 이것도 있지만 이 전체 흑돌도 봐야 합니다. 근데 이런 데 두는 순간에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 이 흑돌 전체가 이미 다 끊어져 있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엷은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진솔 선수도 그냥 단순한 타겟가 아니라 좀 공격적으로 째 들어가면서 마지막 하나, 백돌도 살리고 둘, 이후에 공격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박영훈 선수가 위기인 건 맞고요. 박진솔 선수가 끝내기 승부로 가서 유리함을 이끌기보다는 지금 수익기로 끝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초반이 꽤나 크게 실패했던 이 박진솔 선수인데요. 자, 지금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정말 흑돌이 하나, 정말 많이 둘, 놓여 있는 중앙인데요. 이 넷, 박정상 해설위원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꽤 엷은 돌인 여덟, 것 같다는 아홉. 느낌이 들어요. 많이 얇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 교환도 못했는데 이 교환을 하고 여기를 두면 박영훈 선수가 두려웠던 게 이수입니다. 째 들어가고 찌르면 아예 그냥 여기를 찝어서 이쪽 아니면 이쪽이 끊어지기 때문에 흑돌이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고요. 이으면 그때 여기 연결할 생각인데요. 이게 연결은 되는데 이게 진짜 전체 흑돌 괜찮습니까? 찝으면 이으면 이렇게 끊어서 마지막 전체가 차단이 둘, 되겠는데요. 셋, 여기를 또 네. 살려야 되잖아요. 다섯, 그때 여기를 막아서 공격을 들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 실전 한술 더 떴습니다. 잊지 않았고요. 조금 더 능률적으로 받겠다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받을 생각일까요? 여기나 아니면 아예 차단 이런 거 보는 건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백의 입장에선 두려운 것이 이제 이 흑돌은 잡지만 이 백돌이 잡히면서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좌측의 백돌에는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마지막
하나, 이쪽이 잡히면서 계산상으로 넷. 혼동이 오는 넷, 그런 상황이 이제 유리한 박진솔 선수가 여섯, 가장 좀 일곱,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덟, 아홉, 네, 박진솔 선수로서는 좀 경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박영원 선수도 이어줬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박진솔 선수. 자, 어떤 작전을 그려보고 있을까요? 여기 형태가 자체로 좀 마지막. 괴로움이 있네요. 하나, 아, 정말요. 오늘 두 선수는 평소보다 훨씬 과격합니다. 박진솔 선수도 제가 그렇게 파이터 기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진 않았던 기풍인데 근데 여기 두면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게 여기를 막았을 때 이제는 이 호구가 선수잖아요. 그럼 백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느는 걸 아예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라는 계산을 하고 여기를 젖혀가면 이 흑돌이 양쪽이 마지막. 끊어집니다. 하나, 여기를 둘, 끼워 이어도 셋, 이수가 넷, 있다면 다섯, 단수치고 여섯, 이렇게 일곱, 이어서 여덟, 여기 아홉. 약점을 지켜야 되고 끊어집니다. 그러면 백이 여기를 둬도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두면 끊고 있고 여기를 연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흑이 형태가 좀 많이 괴로웠거든요. 네, 이거 사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는데요. 그런데 박진솔 선수는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과격합니다. 그리고 금방 승부가 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포기하고 좌측을 잡겠다는 계산인데요. 자, 박진솔 선수와 박영훈 선수 제대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영훈 선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반격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섯, 박영훈 선수가 여기 붙였습니다. 우측은 포기를 했고요. 아홉, 그러자 여기 이었어요. 지금 연장책 쓰는 것은 당장은 수가 잘 안 보인다는 뜻이고요. 여기 흑도를 다 포기했기 때문에 이 백도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승패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흑이 당장 둬야 되는 곳이 이쪽입니다. 백이 두는 순간 위아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끊어야 되는데요. 쉽게 끊어가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백이 여기가 이렇게 네. 두는 게 선수라면 여기 하고 막으면 여기 둬서 마지막. 하나, 쉽게 살았습니다. 뭐 이런 데 찝어서 잡으러 가도 넷, 이런 데 두면 그냥 쉽게 살아 있습니다. 네. 일곱, 이건 여덟, 살았죠. 네. 아홉, 그래서 박영호 선수가 이제 이쪽에 두는 수를 허용을 안 하면서 잡으러 가는 공격이 나와야 되는데요. 실전의 선택은 여기였고요. 이수가 놓였으면 이제는 백도 아래서 살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두면 막을 때 백이 여기를 두면 아까랑 달라진 것이 이제 찝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밀고 올라오면 마지막. 하나, 둘, 끼울 때 그때 찝으면 살았습니다.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니까요. 네. 흑이 파울을 하더라도 선수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여기 막을 때 여기 밀면 산 것 같습니다. 먼저 찝는 교환이 돼야 되는데 백이 여기를 먼저 한번 찝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두니까요. 그렇다면 흑도 막아서 마지막. 하나, 잡으러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살았습니다. 네. 지금 이쪽으로 잡으러 가도 앞서 여섯, 보여드린 여기가 아. 있기 때문에 살았고요. 여덟, 네. 여기 밀면 살았어요.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없다면 살은 것 같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이 사는 수는 이 미는 한 수인가요? 유일한 수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서 어떡하죠?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우측이 다 잡힌 상황인데 결국 백도를 못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박영훈 선수가 무너졌고요. 초반에 워낙 좋게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박진솔 선수의 집념도 대단하고 박영훈 선수가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은 한 판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방법이 없는데요. 일곱, 여덟. 아, 네, 돌을 걷었네요. 네. 여기에서 더 이상 추궁을 해갈 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훈 선수 돌을 걷었습니다. 그 잡은 자리 후회를 하나요? 사실 오늘 바둑 한 판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이 박영훈 선수가 유리했던 시간이 조금 더 길었던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후회가 남는 부분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박영훈 선수가 그 공격을 늦췄던 부분, 그 부분을 좀 후회를 하고 있고요. 끊어간 수, 좀 더 강력한 공격이 없었을지 그걸 보고 있고요. 박진솔 선수 이번 시즌 2승 7패 좀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상대편의 주장 박영훈 선수를 꺾게 됩니다. 네, 박진솔 선수 이번 시즌 일지명 선수들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그런데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박영훈 선수를 상대로 이번 시즌 6승 2패로 호조였던 박영훈 선수를 상대로 2승 7패 박진솔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정관장 황진단 팀 1위 팀을 맞아서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진솔 선수의 이 집념이 빛난 한 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1위 수려한 합천을 상대로 정관장 황진단이 먼저 앞서갑니다. 장고대국 1국과 2국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저희는 2국 이창호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초읽기 상황입니다. 지금 이창호 선수의 마지막 한 수가 이 자리였고요. 베개 모양의 급소자를 찔러 들어가면서 이 부분의 베개 모양을 좀 깨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바둑 꽤나 마무리가 된 상황 같고요. 자, 형세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석이 흙이 하나를 더 따낸 상황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바둑은 이지현 선수가 확실히 우세하네요. 지금은 이창호 선수가 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집을 살펴보면 사석 하나를 포함해서 여기가 4집이기 때문에 5집에 6, 8, 9, 10, 13집. 여기가 백이 여길 주면 결국 뒤로 다 물러서야 되는 자리였어요. 집 모양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끝내기가 꽤 남아있군요. 네. 그래서 13집에서 여기 한 점 따내는 거 14집, 16, 18, 20, 22, 24. 여기도 이으면 흙이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 받아야 되고 젖혀있는 걸 또 선수로 당합니다. 셋, 24, 26, 27, 28, 30, 여섯, 35, 한 36집 정도 나고 있고요. 근데 100집이 8, 10, 12, 19, 20, 24, 32, 34, 35, 100도 35집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면으로 뭐 약간 앞서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반면으로 확정과 면에서는 흑과 백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스럽고요. 현재 형세는 이지현 선수가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두 선수 간에 오늘 셋, 8번째 네. 만남이고요. 다섯, 상대 전적 여섯, 면에서는 이지현 일곱, 선수가 4대 여덟, 3으로 아홉, 한 발짝 앞서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 부분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뭔가를 안 해볼 수 없었던 이창호 구단이 이 부분에서 베개 형태를 좀 찔러 들어가고 있고요. 좀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개가하느라 이쪽 부분을 좀 놓치고 있었는데 여기 끊어지는 게 있고 여기가 약간 열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백도를 끊으러 가는 걸 노리면서 이쪽을 건드려 갔기 때문에 지금 엮으러 가는 상황이고요. 아무것도 없다면 덤이 부담스러운 형세. 그렇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이 뭔가를 엮으러 지금 이쪽을 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끝내기가 아니었군요. 네. 지금 저희가 흐름을 보지 못해서 지금 이쪽 부분의 열붐을 좀 눈치채지를 맞아요. 못했는데요. 하나,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이 좋긴 좋은 것이 네, 이런 데를 두면 흑돌도 아직까지 연결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여덟, 활용 수단이 좀 많습니다. 흑으로서는 좀 집으로 좀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 백도를 좀 노려봐야 하겠습니다. 뭔가 강력한 공격에 근데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두면 밀어서 이 두 점을 커버하면서 끊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데 젖혀서 두는 게 이제 최강수이긴 한데요. 뒤로 젖히고 마지막 하나, 이을 때 둘, 셋, 이런 데 지켜두면 다섯, 이런 데 끊어서 잡으러 갈 시간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중앙 쪽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지현 선수가 연결하는 거에 아니라 뭐 중앙 젖히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냥 안전하게 두네요. 이지현 선수가 확실히 계산이 선 것 같고요. 지금은 흑이 여기를 끊어도 이 백도를 좌측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수로 인해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대한 변화를 없애는 쪽을 선택했고요. 되게 이런 데 한 칸 띄거나 해도 이쪽을 연결하는 것과 이런 데 한 칸 띄어서 연결하는 것, 또 중앙 노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끊는 수는 당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자, 백에 있는 수가 놓임과 동시에 인공지능 그래프도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두 선수 이 바둑 리그에서는 이 4차례 대결을 펼쳤는데요. 특히 이 지난 2018 시즌에서는 이 전후반기를 모두 만났어요. 네, 다섯, 인연이 있네요. 5분의 1 확률을 2번 연속 만났다는 거니까요. 올 시즌에도 다시 한번 두 선수 마주 앉게 됐고요. 예전에 제가 이세돌 선수와 그 2년에 걸쳐서 4번 연속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5분의 1을 4번 연속 만나서 뭐지 싶었던. 네. 그때 제가 네. 특별히 좀 어려워하던 상대였기 때문에 음.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4번 연속해서 만난다는 것은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제 입장에서는 악연이고 네,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인연이었죠. 일단 한 칸 띄어서 이창호 구단도 끝까지 공격을 들어가지 못했고요.
이지현 선수가 이쪽을 밀어서 그냥 연결하는 것은 조금 심심하기 때문에 이쪽을 밀어서 좀 더 득을 보면서 이제 연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정리가 마지막. 된다면 하나, 둘, 여전히 좀 백의 승리가 유력한 다섯. 상황이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우단이 초격기 상황에서 뭔가를 하긴 해야겠는데 할 곳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 착수하는 손길에서 조금씩 흔들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까지 바둑팬 분들께 알려진 것 이상으로 실력이 강한, 그러니까 내공이 탄탄한 그런 선수들 분명 여럿 있고 이지현 선수도 그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맹활약을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사실 랭킹은 높지만 뭐 정상권이라고 했을 때는 좀 갸웃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변의 동료 기사들로부터 그 실력이 굉장히 높이 인정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12월 한국 랭킹 9위에 자리하고 있는 이지현 선수입니다. 오히려 실력에 비해서 조금 아직까지의 성적은 마지막. 빛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평소에 일곱, 훈련할 때 보면 여덟, 아홉. 굉장히 성적이 좋거든요. 이렇게 눈에 띄는 성적을 이지현 선수가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 선수를 강자로 평가를 하는 이유라면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일단 실력 자체가 이제 실제로 대국을 했을 때 이 선수의 강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높이 평가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이제 시합이 아닌 다른 수치로 봤을 때는 이제 평소 훈련 때 보면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훈련 때 뭐 신진서, 박정환, 뭐 김지석, 신민준, 변상 이런 상위 랭커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국가대표 내부 성적을 봤을 때 이지현 선수 성적이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세계 대회에서의 활약 뭐 그런 게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하나, 어떤 큰 승부에서 오는 중압감 셋, 이런 거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섯, 그런 것을 극복하는 일곱, 것이 이지현 선수의 여덟. 과제입니다. 아홉. 자, 이번 시즌 이지현 선수 6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개인 다승 순위에는 공동 7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공동 7위에 올라서 있던 선수들이 이 합천에 많아요. 이 박영훈 선수 그리고 박상진 선수도 있고요. 네. 박영훈 선수가 원래는 패수가 한 판 적었는데요. 오늘 지면서 물론 오늘이 끝이 나면 또 선수들이 성적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박영훈, 이지연, 박상진 선수가 나란히 6승 3패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일단 수려한 합천 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선수들 5명의 선수들 중에 5할 아래로 쳐져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 이 팀의 어떤 자랑입니다. 이 팀의 강력함을 보여주고요. 대신에 약간의 고민이 있다면 6승 3패가 최고 성적이고 공동 7위라면 사실 그만큼 또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선수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역시 이 합천하면 어떤 한 선수가 잘 못할 때는 다른 선수들이 받쳐주고 이런 호흡이 정말 좋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수련 합천 팀의 고근태 감독이 이제 신예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뭐 박상진 선수, 박종훈 선수. 하나, 둘, 아직까지는 바둑리그라는 큰 무대에서 검증이 좀 덜 된 선수들을 뽑았기 때문에 좀 우려의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고근태 감독 이야기가 그 선수 선발식에서 박상진 선수를 삼진명으로 뽑았을 때 주위에서 약간의 웅성거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이제 그 전에 감독들은 미리 어떤 선수를 우선순위로 놓겠다 이런 걸 다 순위를 정하고 가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흔들리지는 않을 테지만요. 근데 주변 분위기가 워낙
그렇기 때문에 내 이 데이터로 인한 이 순서가 좀 잘못됐나 하는 그 순간적인 어떤 움찔거림이 있었다고 네. 합니다. 좀 당혹스러울 수 있었겠어요. 네. 그런데도 박상진 선수가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고근태 감독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6승 3패 기록 중이고요. 오히려 뒤에서 웅성거렸던 분들이 조금 민망해질 수 있는 그런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번 시즌 바둑리그에 데뷔한 이 루키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박상진 선수가 또 발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팀의 박종훈 선수도 4승 4패로 지금까지 준수한 성적을 기록 중에 있고요. 지금 중앙 쪽을 하나, 이창호 선수가 받지 않고 넷, 다섯, 다른 곳을 좀 여섯, 건드려 보고 있는데요. 일곱, 여덟. 이창호 선수의 승부수일까요? 네, 승부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수는 100이 여기를 이어주면 이 자체로 이득입니다. 그냥 자체로 이득이고 뭐 딴 데 두겠다 이런 생각일 것 같고요. 근데 뭐 큰 이득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수를 더 떠서 이지현 선수가 여기를 이으면 먹여치는 패는 안 됩니다. 먹여치는 패가 되질 않는군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으면 흙은 찔러야 되고요. 찌르는 순간 이렇게 하면 이건 백이 선수를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앙이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위험해요. 여기 찌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양쪽을 다 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어차피 평범하게 가서는 이창호 구단이 네. 부족하기 때문에 다섯, 버텨왔고요. 여섯, 일곱. 이지현 선수 그냥 팩감이 많다는 뜻으로 치받아서 처리를 하네요. 흑에게 오히려 패를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2패를 흙이 들어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2패를 졌을 때 이 대마 전체가 걸리기 때문에 2패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또 팩감이 많지도 않아요. 여기가 두 번 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백이 여기 한 집을 확보하고 있고 이쪽 부분이 두 번으로 잡히질 않습니다. 넷, 다섯. 네, 바로 이 패를 걸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이지현 선수가 여기를 있는 최강수를 두진 않았지만 그냥 여길 백이 받아주더라도 흙이 크게 이득 본 것은 없고요. 아까 제가 계산한 것보다 한 집 이득이긴 합니다. 아까 백이 여기를 잇고 나서 흙집을 5집을 셌는데 지금은 나중에 이렇게 되는 자리이고 흙이 두 번을 가일수를 하면 둘, 넷, 6집, 한 집 늘어났습니다. 이창호 마지막 선수가 계속해서 버텨가는 둘, 상황이고요. 이지현 선수도 쉽게 시비거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처리를 간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세를 확신하고 있고요. 네. 흑으로서는 이 중앙의 약점도 좀 신경이 쓰이고요. 집으로도 덤이 꽤나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지현 선수가 늦추는 걸 틈타서 흙이 약간 처리가 잘 되긴 했는데요. 근데 차이가 뭐 크게 좁혀진 것 같지는 않고요. 반면으로는 약간 남길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덤을 빼기가 어려운 형세입니다. 셋, 넷.
그렇다면 반상 위에는 크게 변화가 일어날 곳은 보이지 않고요. 이지연 선수의 승리가 점점 유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1국 윤찬희 선수와 박종훈 선수의 대결 종국이 됐다고 합니다. 맞아요. 함께 결과 네. 확인해 보시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좀 잠시 착오가 있었을까요? 종국은 아닌 것 같죠? 네, 중국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차원인지 말씀드리면 박종훈 선수가 자신이 이제 둘 차례에서 둘 돌을 사석통에 좀 올려놓고 있다가 뒀습니다. 사석통에 흑돌이 있고 또 사석도 있다 보니까 아, 뭔가 종국 상황으로 약간 오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종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형세는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눈에 봐서는 백집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마지막. 네, 도처에 백의 실리가 꽤나 많아 보이는 네. 다섯.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 과연 일곱, 형세가 어느 여덟. 정도의 차이일까요? 근데 이바둑 확실히 윤찬희 선수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박정훈 선수가 힘을 장기로 하는 기풍인데 지금 판 전체를 보면 그 공격력을 잘 발휘할 시기를 찾지 못한 것 같고요. 이대로 흘러갔을 때에는 이바둑도 좀 덤이 부담스러운 그런 형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네, 박종훈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결은 윤찬희 선수가 다소 좀 우세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일곱, 이창호 선수와 이지연 선수의 대국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수순이 뭐 특별한 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창호 선수가 여기를 지켰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찌르면서 끝내기 수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둑이 뭐 그렇게 미세하진 않습니다. 이번 시즌 이창호 선수 이바둑을 패한다면 3승 6패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창호 선수의 전성기를 기억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저도 그때 기억에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는 한 100년은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네, 너무 강력한 모습이어서 그 기억이 선명한데요. 세월 앞에는 장사가 마지막. 없습니다만 뭐 그래도 이창호 선수가 지금 최연장자로서 아직까지 바둑 리그에서 이렇게 여섯, 주전으로 활약한다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항복 선언을 했네요. 네, 더 이상 격차를 줄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 바둑을 살펴보기 그 전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바둑이 좀 무난하게 흘러가서 좀 덤이 부담스러운 형세가 되었고 이제 그 전의 상황을 좀 보고 있고요. 뭐 저희가 중반전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창호 선수가 저희가 봤던 그 장면에서는 찬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네요. 저희가 보기 직전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기 직전 상황이고 이창호 선수가 여기를 지킨 수로 이쪽에 여기가 엄청나게 큰 자리를 백이 실전에 잡았잖아요. 그 자리를 흙이 둘 찬스가 있었군요. 여기를 두고 나서 이쪽을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되든 안 되든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전은 이제 집이 부족하면 한 상황이 되고 좀 쉽게 끌려갔기 때문에 일단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버티는 편이 좋았다라는
그 검토를 두 대국자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지현 선수 이창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자, 이번 시즌 7승 3패 아주 좋네요. 이창호 선수 이번 시즌 3승 6패를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지현 선수 이렇게 되면 합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먼저 7승 고지를 밟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려한 합천이 정관장 황진단이 앞서가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수려한 합천과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 전반전은 1대1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